오늘 마켓 에이컷에서 준비한 사진은요,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관련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영국을 제치고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8위로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역대 최고 순위이기도 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하고 있는 건데요. 대만의 경우에도 지난 4월 기준으로 영국을 제친 바 있습니다. TSMC의 활약이 돋보였고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는 시장이죠. 현재 이렇게 미국과 중국 본토, 일본, 홍콩, 인도, 캐나다에 이어서 대만까지 8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 증시. 이제는 좀 과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한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의 보도를 가져왔는데 지금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75조 달러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이 중국이 14조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조 달러 수준인데 영국을 이제 제쳤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이 맞습니다. 버핏 지수, 명목 GDP 대비 시총 비율을 봤을 때 200%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경제 규모 대비로 봤을 때 코스피가 극도의 과열 구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ADR의 경우에도 상승 하락 비율을 비교하는 지수인데 131.5%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거의 과매수 기준은 120%입니다. 상승 종목도 또 월등하게 좀 과열 기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RSI 상대 강도 지수의 경우에도 71.3을 기록했습니다. 과매수 기준을 넘어선 상태.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일 이평선 이격도도 11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일 이평선으로 봤을 때 10% 이상을 웃도는 위치에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사이에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기술적으로 과열 국면까지 왔을까요? 코스피는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약 3주 만에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이제 전쟁이가 나왔을 때 5,000포인트까지 또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눈부신 4월이었죠. 그야말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전쟁 리스크를 극복하고 이뤄낸 전고점 돌파라고 표현을 했고요. 공습 직후에 형성된 위험 회피 포지션이 지난 4월 8일의 휴전 합의 이후로 급히 진정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순매도 흐름도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 4월 8일에 7% 이상 급등을 해낸 이후로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3월의 위험 회피 국면에서 4월의 주도주 중심으로 위험 선호 국면으로 수급 성격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증시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앞으로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또 현대차증권에서는요,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세가 과거 전쟁 국면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과거 2009년에 그리고 2017년의 사례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물론 초기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전고점을 돌파한 후로는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분석이고요. 회복 이후에 구간 전반에 걸쳐서 전쟁 이전 대비의 지수 상승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국면에서의 코스피 회복 경로도 과거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런 전고점 회복 자체가 변동성 국면 종료의 시그널로 읽혀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추세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상승의 또 다른 특징을 봤을 때는 이 지수 상승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PE 하락이 동시에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도 과거 위수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 그래프와 코스피 PE 그래프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엇갈려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망의 우상향 속도가 가격 회복 속도를 앞서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가격 상승에도 이익 체력에 견조한 상황이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누적지지 않고 있는 구간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주요 기업들이 실적의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1분기 어닝 시즌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데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구간을 또 주목해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하게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증시의 펀더먼털이 훼손되지 않았음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렇게 이익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한 국내 증시의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증시에도 우리 증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월에도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그때 상승과 또 이번 상승과는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월에는 코스피 순매수 수채가 개인으로 나타났지만 4월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참이 있었고요. 또 원달러 환율 흐름도 1월에는 주도주 중심이었지만 1월에는 원달러 환율 흐름이 좀 낮고 불안한 움직임이었지만 4월에는 상고하저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에는 또 실적 기대감도 나타났었지만요. 4월에는 반도체 호실적이 확인된 바 있고요. 주도주에서도 1월에서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요. 4월에는 중소형주의 동반 강세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4월 증시에서는 중소형주까지 코스닥까지 키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경제 일정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죠. 4월 30일 목요일 내일이 또 빅 이벤트 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 FOMC도 마지막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삼성전자의 확정적인 실적이 나오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AI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귀 기울여 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과 같은 LG그룹주, 포스코홀딩스와 LNF까지 줄줄이 실적을 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실적에 기대어서 회복을 꿈꾸고 있는 증시인 만큼 이러한 기업들이 또 어떠한 실적을 내놓는지 앞으로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5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